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후비 관련한 내용이 좀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후비 거래소 파산이냐가 아니고 그냥 파산설이에요. 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됐다라고 딱 명시된 게 없고, 어, 소문이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다 이거죠. 소문. 소문인데 뭐 이쪽 거래소 임직원들이 뭐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나갔다 뭐 요런 얘기. 예, 그런 얘기에 대한 어떤 소문 얘기. 그래서 이제 뭐 후비 거래소 이제 뭐 파산되거나 다시 이제 무너진다 뭐 요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 거래소 지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소문으로 의한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후오비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FTX 거래소 파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후오비. 그런데 이제 향후 좀 보니까 24년도에 25년도에 어 이제 그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제 코인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질 텐데 이 시기가 다가오면서 붕괴 조짐에 관련된 파산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대략적으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있었어요. 이게 많이 있었는데 보게 되면은 뭐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개별 코인들까지도 직격탄을 맞았던 구간도 있고 또 주식시장도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시장이 뭔가 안정이 되어가기 직전에 터져주는 애들이 많다. 파산부터 그러니까 없어지는 애들도 많을 거고 생기는 애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1, 2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조금 신중하게 보기는 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망가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거래소가 망가지게 된다면 일단은 그 한 달 정도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그 거래소 파산을 좀 당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용상 보게 되면은 한 달 안에 빨리 자금을 이동시키든지 뭐 빼나가든지 다른 데로 지갑을 옮기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 우리 이제 공개 방송 때 이걸 파산 때 맞으신 분들이 있죠. 거래소 파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맞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좀 보신 분들도 몇몇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통해서 그때 기억을 좀 해보면은 이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래소 파산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갑 이동도 좀 알아보고 거래소 이동도 알아봐서 뭔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봐봐요. 어차피 이 그 후오비 거래소에서 만약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후오비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타격이 없어야 되는데 타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래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는 없어져도 코인은 없어지면 안 된다. 원래 이게 성립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리플이다 그러면은 리플 같은 애들도 지금 이제 있으니까 그대로 있고 거래소만 없어지고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이제 거래소 안에 성장된 애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지는 않더라. 이제 우리 작년에 볼 수 있었죠. FTX 거래소 사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향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총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1위가 바이낸스 뭐 2위 쭉쭉쭉 해가지고 쭉 나와주잖아요. 그 5위권 이하, 5위 아래 그 거래소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뭔가 이제 공지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거래소를 이동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말자. 이동을 꼭 해서 자산을 최대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 코인이다. 이거 이제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비트코인 캐시.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근데 시세도 만만치 않게 줬죠. 시세도 많이 줬을 뿐더러 조정도 한 달 이상 줬었는데 이제는 관심 있게를 좀 보자. 이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를 단순 관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봉상 놓고 보게 되면 조정 타임이 길어요. 그죠? 조정 타임이 긴데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깨질 수 있는 범위가 좀 있긴 했었는데 다행히 종가로 이탈은 되지 않았고 이번 주 종가로 또 보니까 이탈은 됐다가 다시 살려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기회 위치로 보고 대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결국에 간다라는 거는 이 캐시 알트코인 정말 잡주로 보게 되면 이 캐시라는 코인도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이렇게 좀 약하죠.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물론 비트코인 캐시하고 원래 이 캐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상승분 때문에 같이 간 이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봐야 되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저기 비트코인 캐시가 너무 많이 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얘를 사지 말고 아직도 얘가 대세로 좀 갈 것 같다면 얘로 진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의 차이는 이 캐시를 공략하실 분들은 소액으로 어 BK를 공략하실 분들은 약간 소액 이상으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도에만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왜냐면 이제 수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간 거 보면 6월 말일날 얘도 갔어요.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BK도 마찬가지. 6월 30일 날 7월 1일 상승분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스타트가 된 거는 캐시가 먼저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장 위치로 본다면 비트코인 캐시로 놓고 보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알트가 눌렸다. 일부에서는 이제 보니까 알트코인이 눌리기 시작해서 뭐 시장이 다시 많이 빠진다, 요렇게 좀 얘기도 좀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어제 눌린 거는 많이 올라간 애들만 눌렸죠. 그죠? 그동안에 이제 많이 갔던 애들. 그 이제 뭐 보면 이제 뒤에 빠꾸에서 보게 되면은 뭐 디카도 이제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죠? 그냥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조정 나온 거죠. 2% 정도. 쿼크도 마찬가지. 그죠? 센티넬도 마찬가지. 이걸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좀 잘 올라왔었던 온톨가스는 시세를 줬다가 눌리긴 했는데, 아까 이캐시와 같은 좀 케이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피르마도 뭐 그냥 갔다가 중간중간에 크게 갔을 땐 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위치다. 달러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오름세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빠져요.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상 눌리기는 하는데 그 흐름이 보다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겠죠. 이탈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지금 상단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코인들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이탈된 코인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 1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계속 높은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비트코인도 어때요, 가격이? 비트코인이, 얘도 가격이 상단이거든요, 상단. 그죠? 요렇게 보게 되면은, 갔다가 조정받고 뭐 못 가고 뭐 요렇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또 얼마나 출렁댔어요? 그러니까 코인들이 난리가 났지.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흐름이 일단 이탈된 건 없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잘 가고 있다. 여기서 잠깐 중간중간에 좀 조정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보면 당장 비트코인이 뭐 나빠요라고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분봉상 보게 되면은 출렁이었죠, 많이. 자, 그래서 가격대가 다시 3,800까지 내려왔었습니다. 3,800 초반까지 저점으로 봤을 때. 근데 거래가 터졌었어요. 음봉으로 쭉 빠졌을 때. 근데 어떻게 다시 양봉 거래가 들어와 줬다. 그러니까 뭐에다 그냥 페이크. 페이크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돌아섰던 계기가 여기였죠, 여기.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들어온 거래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 그래서 최근에 조정받았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좀 길게 받았었는데 이 조정 대비했을 때 어제 거래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좀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조만간의 비트 거래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거래 플러스 상승 상승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이제 변곡점이 끝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래 기다렸죠.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4천 도달했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조금 흐지부지 하잖아요. 그죠? 눌렸다 다시 가져서 좋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박스를 그리고 있지 크게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던 거래 저 거래가 100%다 매집 거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저걸 합한 거래량이긴 한데 저 거래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 거래 보이시죠? 양봉 캔들이 음봉 캔들 사이즈만하게 거의 들어와줬습니다. 좀 본다면은 그죠? 그래서 위에서 빵 터트리고 위에서 또 빵 터트렸는데 그걸 다시 잡았다 누군가가 그래서 시장을 좀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은 사실상 기회였다. 기회였다. 요거조차도 기회였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 이제 윗방향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대로 윗방향으로 보되 눌릴 때 뭘로 봐야 된다? 기회.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4천원 안 넘어가니까는 뭐 못 가는 쪽으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거는 아직까지 유효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 왜? 선물 시장과 도미넌스 시장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만에 타격감을 주는 시장이고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하고 알트 시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못 가. 뭐 이런 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캐시 꼭 주목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시 위치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